그 육각수 옛날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노래를 개사를 좀 해서 좀 불러볼까요? 절도범이 기가 막혀, 절도범이 기가 막혀, 절도범이 기가 막혀라는 노래가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홍수빈 아나운서. 네, 어두운 옷차림에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30분이 걸려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는데 먼저 이곳에 도착하기 전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길에요.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80만 원을 훔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 남성이 30분 후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뭐예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다름 아닌 코인 세탁소인데요. 아, 빨래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아까 그 훔친 돈 검은색 봉투에서 꺼내서 건조기에 털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건조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건조기 안에 일당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잠시 후면 이 돈들이 뺑글뺑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거 지금 돈이에요? 지폐 수십 장이 흩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하. 이 남성이 진짜 이 이제 돈이 네. 말리기까지 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저걸 돈을 건조기에 놓고 왜 돌리는 거예요? 왜 돈이 돌고 돌아서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립니까, 지금? 저 돈을 훔친 날에는요, 네.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었는데, 아하. 그래서 훔친 돈이 빗물에 젖었던 거죠. 그럼 말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빨래방을 찾은 건데, 네. 이제 건조가 끝나고 이렇게 네. 지문까지 지우는 지문까지. 네,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복준님, 프로네요. 저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약간 충격으로 다가오면 지문까지 깨끗하게 닦네요, 지금. 그거는 이제 뭐 저 프로 절도범의 행동이고요. 아하, 네.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돈이 젖었다고 뭐 그거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하.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돈 젖어도 금방 마릅니다. 네. 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세탁기까지 돈을 넣어서 이 훔친 돈을 왜 돌려서 말릴까 네. 이런 생각들 하실지도 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인생의 전부예요. 아. 최고의 가치니까요. 네. 절도범들 있잖아요. 네. 제가 일선 현장에서 이 근무할 때 절도범들이 훔쳐간 이제 그 돈 찾아서 압수수색을 해보면요. 훔쳐간 돈을, 현금을요. 네. 앞면, 뒷면을 착착 맞춰놨어요. 아. 그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 거 있잖아요. 임금님 나오면 임금님만 쭉 보이게. 임금님만 네. 쭉 보이게 아하. 맞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도범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하. 이거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오래 걸렸겠네. 네. 근데 이거 왜 맞추는 거야? 이왕이면 어렵게 버는 돈인데 잘 사둬야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심리하고 이게 맥락이 맞닿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참. 경찰도 자꾸 저 영상 확인하면서 혀를 내둘렀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속됐어요 그냥. 오토바이도 훔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백미러가 안 잡혀 있으면 문이 안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차 시정 장치를 꼼꼼히 했는지 꼼꼼히 점검도 하고 주로 차 안에 귀중품들은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이 절도범의 행태를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 수칙을 나름대로 세워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경찰관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상당히 여유 있구나. 아하.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돈을 절도를 했다라면 그래도 떨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범죄를 그렇죠. 했으니까. 멀리 도망가고 그러니까 싶잖아요. 이게 젖었든 뭐랬든 일단 숨겨서 집에 갖고 와서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빨래방에 가서 건조하고 또 짐을 싹 닦고 이게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죠. 일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초범이 아니었었습니다. 아하, 네. 이 30대인데요. 네.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저렇게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외제 차량들을 골라서 무려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명품 가방 등을 절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면 저 수법만 보고도 이거 초범이 아닐 거야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늘 뉴스파이터가 저렇게 차량문 잠그지 않은 상태로 두지 마세요라고 늘 김복준님 말씀하셔도 왜 뉴스파이터 꼭 보세요. 시청률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또 황당한 절도범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눈앞에서 벌어진 수상하고 황당한 장면에 한 남성이 길을 가다가 멈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남성이 가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닫힌 문을요, 지금 덜컹덜컹 흔들고 있습니다. 아하. 뭐 열쇠만 갖고 있으면 쉽게 열 수 있었을 텐데 뭔가 힘으로만 열려 하고 있죠. 다른 남성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고 있던 다른 남성과 살짝 마주쳐요. 왼쪽에 있는 남성이 고개를 돌리면서 뭔가 의심을 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옆 건물로 와서도 건물을 흔들더니 가게 내부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 수상한 남성이 돈을 훔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주친 남성이 바로 경찰이었던 거죠. 야, 마치 무슨 콜택시 부른 것처럼 순찰차가 딱 와서 대기를 하고 바로 이 연행을 해 갑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글쎄 이걸 무모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 물론 저 남성이 경찰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데서 문을 계속 막 열고 있어요, 가게 문을. 본인이 뭔가를 훔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람 시선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세상에.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아. 경찰이 있는지 모르고 저랬던 아하. 거죠. 특히 저렇게 문을 흔드는데 저 문이 열릴까 무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대체로는 저렇게 흔들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저렇게 흔들었을 때 문이 열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특히 셔터를 내려놓고 밑에 작은 고리만 채워져 놓고 또 작은 네. 열쇠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열심히 흔들면 열립니다. 아이고. 절도범들이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영세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니까. 문만큼은 좀 더 완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은 좀 먼저 해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시에 저 눈썰미로요, 딱 이 절도범을 잡은 김기영, 순경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거나 뭐 갑자기 뭐 하면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나마 담배 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5만 가지 생각하던 중에 처음에 이제 나오라고 경찰이라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몇 번 뿌리치려고는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3번 털었을 때도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현금 출납기에서 보통 현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우리 김기영, 순경 입장에서는 예. 처음에 저 절도 현장범을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허허, 이 사람 봐라. 정말 무모하다 못해 진짜 이걸 나를 나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뭐 같습니다. 사복 입고 있으니까 절도범이야 뭐 경찰인지 몰랐겠죠. 네. 결론은 이거예요. 경찰은 절도범 냄새를 맡았는데 절도범은 경찰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현장 이건 이제 뭐 그 우리 그 뭐 일반 형사들 용어로 현장 박치기 해버린 건데 아하. 현장에서 검거 저 범행하는 걸 바로 잡는 거 현장 박치기 했다고 그래요. 네. 현장 박치기 했는데 김순경 잘했어요. 네. 저 쉬는 날 뭐 사복 입고 아마 쉬는 날 같은데 네. 그 눈썰미 좋게 관심 가져서 저 검거 잘했는데 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뭘까요? 있다면 검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그 현장에서 이 범행하는 그 절도범 혼자 잡으려고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다가 얼른 그 지원 요청해서 그래야지 그 놓칠 확률도 없고 맞아요. 또 이 협조해서 공조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절도범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김기영 순경이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 재치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도범도 아마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과감하게 문을 흔든 것 자체가 아마 지나가는 행인 정도는 내가 여기 주인인 줄 알고 이 사람 지나가겠지라고 아마 더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을 거고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한 수 위가 이 순경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요. 정말 행인인 것처럼 구경하는 척 하다가 이제 이걸 네.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아까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동료들을 부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들고 결정적으로 이 김순경이 이 사람을 절도범으로 잡은 게 과거에 어떤 절도 사건이 있어서 출동을 해서 절도범을 CCTV로 확인을 했답니다. 네. 그때 그 절도범의 인상착이나 이제 체구나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 하필 저 문을 흔들고 있던 저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대단하네요, 정말. 더 눈썰미 있게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뛰는 절도범 위에 나는 우리 김기영, 순경이 있었으며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으셨죠? 정말로 맞아요. 후배분을 사랑하면 딱 느껴져요. 나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이 경찰의 안전에도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